첩첩산중. 구름조차도 넘기 힘들어 잠시 숨을 달래야 하는 곳 지리산. 먼 길을 달려가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 들어서면 시간조차 잠시 숨을 멈춘다. 세월을 돌려 옛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 그곳은 그 옛날 선비들이 꿈꿨던 이상향. 지리산 속살을 비집고 들어선 청학동이다. 지리산의 굽이굽이 길을 따라 저 높은 산머리를 향해 오르다 보면 듬성듬성 산자락에 걸린 마을과 만난다. 가을이 첫걸음을 내디딘 산골. 자연은 시간에 맞춰 결실을 맺고 있다. 때맞춰 알곡을 거둬야 객지로 나간 자식들에게 보따리라도 하나 더 보낼 수 있을까. 산비탈의 작은 밭고랑에 앉은 팔순 노모의 마음이 급하다. 산촌에서 흔한 것은 천지에 널린 푸성귀. 산골 안악은 자연이 키운 푸성귀로 김치를 담근다. 많이 먹었어. 여기 자연산인 거네, 이게 자연산. 제대로 나온 거. 검질도 안 오고 뭐 비료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고 자연으로 나가고 큰 거라 이게. 그냥 사람한테 얼마나 좋다고. 오만 거. 고향을 떠나기 전 아들이 즐겨 먹었다던 고들빼기. 김치가 맛이 들 때쯤이면 꿈에서도 그리운 아들내가 올 것이다. 가만두어도 저절로 흐르는 시간은 꽃처럼 어여쁘던 새댁의 얼굴에 주름을 만들었다. 그러나 작은 마을의 가을 풍경은 세월을 타지 않는다. 지리산 자락 산촌의 가을은 한결같다. 뒷동산엔 나물이며 김칫거리가 지천으로 널렸고 가을볕은 곡식을 연글고 익히고 때론 말린다. 이 즈음 산촌의 안악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때다. 산골을 지나 정상을 향해 오르다 보면 해발 800m 또 다른 마을과 마주한다. 최치원이 은거하다 신선이 됐다는 것. 푸른 학이 산다는 선비들의 이상향. 이곳은 청학동이다. 그 마을엔 여전히 선비들이 산다. 늙은 선비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을 울린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 시간을 거슬러 오른 듯. 그 옛날처럼 안사람은 살림을 살고 바깥사람은 글을 읽는다. 글 읽는 소리가 집집마다 담장을 넘는 청학동에서 흔하디 흔한 풍경은 서당이다. 상투에 만건까지 튼 옛 훈장님이 21세기의 아이들에게 옛 글을 일깨운다. 싸움도 하고
앞에서 싸움도 하고 잘난 척 하려고 친구들 앞에서 성현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서당의 공부법도 옛 그대로다. 굉장히 잘해야 돼. 민우가 알겠나? 신체발부를 물회물사 청학동에서 태어나 도시로 나가 대학 공부를 한 훈장님은 고향의 삶이 그리워 이곳으로 돌아왔다. 서당을 짓고 스스로 훈장이 되어 한학자였던 아버지의 뜻을 펼치고 있다. 잘 이겼다. 오직 모윤이라 신체바. 청학동 서당집에서는 매일 저녁 옛 말씀이 컴퓨터 세대의 아이들에게 입력되는 중이다. 상하라. 처음 왔을 때는 어색해서 잘 안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부모님에 대한 예의도 갖추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사자소학에서부터 사서상경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실린 내용들은 보면은 전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가꾸는 수행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 지침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서부터 그걸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른을에게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런 생활 습관들이 몸에 배이게 되죠. 글 속에 예절이 있고 글 속에 길이 있다고 믿었던 선비들의 정신은 21세기 청학동의 하나의 풍경으로 남았다. 현재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동들은 20명 남짓. 이들은 매일 아침 아랫동네 초등학교로 공부를 하러 간다. 전교생이 50명이 채 안 되던 초등학교는 윗동네 청학동의 서당이 들어서며 학생 수가 2배 넘게 늘었다. 서당의 학동들은 학교에 다니며 정규 과정을 배우고 서당에 기숙하며 옛 말씀을 익힌다. 학교가 파는 시간. 마을로 돌아온 아이들로 조용했던 동네가 다시 북적인다. 학원으로 몰려가는 아이들의 익숙한 도시의 풍경과는 달리 산골의 아이들은 학원이 아닌 자연으로 간다. 옛날 어린 학동들이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책보를 풀러놓고 멱을 감고 놀았던 모습이 바로 이런 풍경이었을 것이다. 오후의 햇살이 아직은 따가운 요즘, 청학동은 철렵에 재미를 붙인 아이들로 골짜기마다 북새통이다. 지리산 품속에 자리 잡은 청학동에선 사람이 아닌 자연이 아이들을 키운다. 뒷산에서 뜯어온 건강한 나물과 속이 알찬 곡식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는 중이다.
지리산 골짜기를 무대로 아이들은 자연스레 산속의 한 풍경이 됐다. 웅장하고 넉넉한 품을 가진 지리산은 전란과 가난으로 쫓겨난 유민들이 주로 찾던 안식처. 어떤 이는 그 산속 깊은 곳에 새로운 세상을 일궜다. 푸른 학이 날아오르는 신선의 땅. 그중 가장 깊은 곳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 이곳 삼성궁이다. 단군 시대의 소도를 복원했다는 이곳은 여행자의 눈에는 그저 종교를 넘어선 풍경의 하나다. 청학동을 둘러본 여행자가 산허리를 따라 길을 내려오면 멀리 작은 마을 평사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가상의 공간인 평사리 최참판 댁은 현실의 한 풍경으로 서 있다. 집안 곳곳은 조선 후기 생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금방이라도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걸어 나올 듯하다. 지리산 치마폭에 고즈넉이 숨어있던 평사리는 소설 속 최참판댁 덕분에 관광지가 됐다. 뒤 산이 받쳐져 가지고 있어서 적의 침입도 물론 없는 곳이지만은 그래도 적당한 산림이 우거져 있어서 그래서 산림이 내뿜는 맑은 공기, 산소가 많이 섞인 맑은 공기가 있고 또 지금도 현재 2급수로 그저 더운 날 마구 퍼먹어도 배탈이 안 나는 깨끗한 섬진강물이 넉넉히 흐르고 있어가지고 옛 선비는 청학동을 가리켜 꽉 막힌 골짜기 안에 들어있는 별천지라 이르며 곡식을 심을 양전 옥토가 있는 곳이라 말했다. 그 말처럼 청학동 인근의 지리산 자락은 마을마다 섬진강의 양분을 받은 비옥한 땅이다. 고개 숙인 벼 이삭이 여행객을 반기는 이른 가을. 지리산 가슴팍은 온통 황금빛이다. 지리산 끝자락에 발을 걸친 하동. 가을볕이 마지막 혼신을 다해 하동의 배맛을 드리고 있다. 배나무 생육에 가장 좋은 사질 양토에 청정한 섬진강물이 어우러진 하동 땅은 예로부터 과즙이 많고 달디 단 알 굵은 배를 생산하는 곳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비가 유난히 많았던 올해는 과수 농가마다 출하를 앞두고 노심초사다. 작황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작황이 좀 안 좋지요. 안 좋고 비가 안 왔으면 배가 이렇게 굵고 좋겠는데 바람이 불고 많이 떨어지고 비가 와갖고 그래도 올해 비 오냐고는 당도도 높고 배도 달고 맛있고 그래요. 제사상에 빠질 수 없는 핵과일. 주인공 노릇을 하기 위해 하동배가 먼 길을 나섰다.
지리산 자락을 끼고 섬진강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 화계장터에 이른다. 장날이 없이 상설로 장이 서는 화계장터. 이른 가을의 시장은 황금 들판만큼이나 풍성하다. 지리산이 길러낸 나물들이 좌판에 하나 가득. 가을은 시장 상인들의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는 때다. 경상도 하동과 전라도 구례에 고루 걸쳐 있는 화계장터는 삼한시대부터 장터로 유명했지만 대중가요의 노랫말로 더 이름을 얻어 연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한반도의 어머니 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은 고단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꿈을 꾸는 곳이었다. 신라시대 최치원이 은거하다 신선이 돼 사라졌다는 지리산은 사람과 자연까지 한가슴에 품을 정도로 웅장하고도 넓다. 지리산 남쪽 아래 양옆으로 계곡물이 흐르는 그 사이에 절이 자리 잡았다 해서 옛 절의 이름은 쌍계사다. 신라시대에 창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니 그 역사도 1000년이 훌쩍 넘는다. 오랜 역사의 흔적은 사찰 곳곳에 남아있다. 지리산과 인연이 깊은 최치원이 비문을 썼다는 국보급의 비석이 세월을 아는 채 서 있고 건물 자체가 나라의 보물이 된 대웅전도 있다. 단층 팔짝 지붕에 날아오를 듯한 처마가 일품인 대웅전은 두 차례나 불에 탔던 것을 400여 년 전에 다시 지어 오늘에까지 이른 것이다. 초가을 지리산에 올랐다가 잠시 숨을 돌리느라 쌍계사를 찾은 여행객들은 절간 뒷마당에 핀 꽃무릇을 만나는 호사를 노린다. 여름에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가을이 되면 잎이 자라는 꽃무릇은 꽃과 잎이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 흔히 상사화라고도 불린다. 머지않아 꽃이 지면 그 자리에 새순처럼 잎이 돋아나고 그러는 사이 녹음이 서슬퍼렇던 여름의 지리산은 가을 산으로 세월의 옷을 갈아입을 것이다. 지리산 자락을 밟고 섬진강을 옆에 끼고 시간을 유람하고 돌아온 여행객은 청정한 물빛과 마주한다. 남도의 젖줄 섬진강이다.
섬진강 물길이 얕아지는 화개천 골짜기. 여행자는 이곳에서 이색 풍경을 만난다. 때 아닌 스킨스쿠버 복장을 하고 나타난 서너 명의 장정들이다. 이들은 섬진강의 삶의 뿌리를 둔 어부들이다. 화개천은 예로부터 은어잡이의 명당. 늦은 봄부터 이른 가을까지 어부들은 은어를 잡느라 온종일 계곡에서 산다. 은어가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면 어부도 은어와 발을 맞춰 함께 흘러가며 낚시질을 한다. (3, 4월까지) 깊은 바다에서 살던 은어는 늦은 봄 지리산 계곡에서 흘러내린 청정한 일급수를 찾아 이곳까지 거슬러 온다. 가을이 깊어지면 은어는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은어는 낚싯대의 바늘만으로 물고기를 낚아채는 홀치기 낚시로 잡는다. 다 자라면 크기가 30cm 남짓한 은어는 비린내가 나지 않고 생김새까지 매끈해 귀족 물고기라는 별명도 얻었다. 귀족 물고기 은어는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상에도 올랐던 귀하신 몸. 그러나 은어가 한창인 이른 가을까지 이곳 화계 인근에선 귀한 줄 모르는 흔한 물고기가 되고 만다. 어렸을 때부터 여기 이제 우리가 살기 딱 고향이기 때문에 물에 자주 가다 보니까 자연적 배워진 거죠. 화계 사람들은 은어를 잡아 자식들 대학 공부를 시켰고 하동 사람들은 찻잎을 따서 자식들을 먹이고 입혔다. 경상남도 하동은 전남 보성, 구례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차 생산지 중 하나. 전국 녹차의 4분의 1이 하동에서 생산된다. 자갈이 섞인 하동의 땅은 찻나무가 땅속으로 깊이 뿌리 내리기 쉬운 토양. 우리나라 첫 번째 찻나무가 1000년 전에 이곳에 뿌리를 내린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한반도 첫 찻나무는 1000년이 넘도록 해마다 봄이 되면 새순을 돋아내고 있다. 신라 시대부터 차를 재배하고 전파했다는 선조들의 후예답게 하동 사람들은 지금도 차 문화 보급에 공을 들인다. 차 문화센터를 세우고 어린 손님들을 관광객들로 불러 모아 차 덕는 과정부터 제대로 알린다. 덕고 비비는 작업을 9차례씩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으뜸의 맛을 지닌 수제차가 된다는 하동의 야생차. 구중구포가 하동 차맛을 내는 비법이다. 한다라는 마음으로 차를 부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정성이 들어가야 차가 맛있겠죠, 그죠? 차의 성인으로 불리는 초이선사도 그 깊은 맛을 인정해 국내 제일로 손꼽았다는 하동 녹차. 3번장, 4번장. 그 옛날 깊은 맛과 정취는
맑은 찻잔 안에 세월을 머금은 채 녹아있다. 친구이거나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잔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잡으면 상대방이 기분 나고 내 입술타야 부분에 소리 났기 때문에 잔 옆에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 만약에 오셔가지고 입안에서 도시의 시간을 벗어난 여행객은 천년의 세월이 녹아있는 찻잔 앞에서 잠시 그동안의 바쁜 시간을 멈춘다. 누군가는 시간을 잠시 잊었다. 또 어떤 이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마저 숨을 멈추게 만드는 곳 청학동. 꿈의 고장을 마음에 품은 지리산은 가을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